여기 주구장창 돈을 잃기만 했던 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뭔가 남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계속되는 투자 실패에 좌절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이 트레이더는 아주 단순한 매매 방법을 깨닫고 그에 따라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이더가 되었죠.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실패를 겪고 그것을 발판 삼아 큰 성공을 거둔 트레이더 크리스티안 쿠라마기의 매매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안 쿠라마기는 자신만의 자금 관리 방법을 수립하고 간단한 돌파 매매 전략을 사용하여 1,000억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1,200만 원으로 시작해 20억, 500억, 그리고 2021년에는 1,000억이 넘는 자산을 만들어냈죠. 최근 크리스티안은 자신의 투자 기준과 매매 전략을 상세히 공개하며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오늘은 그가 공개한 투자 기준과 매매 전략을 누구나 실행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좋은 영상을 시청하는 원칙으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매매 전략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자금 관리 노하우겠죠. 크리스티안은 단순히 투자 성공 신화로 유명한 것보다 처음의 실패를 통해 성공으로 가는 인사이트를 확보했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만큼 크리스티안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자금 관리 및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는 무려 처음 2년 동안 깊은 손실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금 관리 및 리스크 관리의 개념을 장착하지 않은 채로 매매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냥 차트만 보고 단기 트레이딩을 한 그는 4차례의 쓰라린 깡통을 경험합니다. 4번의 깡통 끝에 그가 찾아낸 매매 전략은 데이 트레이딩보다 수익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 스윙 트레이딩 전략이 훨씬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맞는 스윙 트레이딩 전략으로 트레이딩 방법을 변경하게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보통 하루 만에 포지션 진입과 청산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스윙 트레이딩은 진입 후 며칠 이상 포지션을 보유하다가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스윙 트레이딩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탄탄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크리스티안은 이 기본기를 깊은 손실을 통해 갖출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손실 구간을 건너뛸 수 있게 안내하고자 이렇게 트레이딩 비법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억 트레이딩 고수의 매매 비법을 간추려 전자책으로 발간해 두었으니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크리스티안의 자금관리 루틴은 보통 시드의 10에서 20% 정도만으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투자 포지션의 0.25%에서 1%까지만 손실을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드를 1억 원으로 가정하면 투자 포지션의 규모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적절하고 허용할 수 있는 손실 규모는 250에서 1,000만 원 정도라는 뜻이죠. 그리고 시드가 10억 미만일 경우는 0.5%에서 1.5%까지 손실 허용치를 높여 약간 더 높은 위험을 허용함으로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했다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티안의 자금관리 및 리스크관리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크리스티안이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던 돌파 매매 전략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다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안은 가장 큰 수익을 냈던 차트들을 수없이 분석 연구한 결과 차트가 단계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즉, 일정 기간 상승을 하고 한동안은 횡보 또는 조정 구간을 거치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매매 전략을 코인, 주식, 선물 등에서 단기 매매 및 중기 매매를 할 때 모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형 돌파 매매 전략으로 변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수 또는 롱 포지션 진입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캔들 차트에 이동평균선을 설정합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바에 지표를 클릭하고 단순 이동평균을 검색하여 차트에 추가합니다. 3개를 추가한 뒤 설정에서 각각 인풋의 길이를 10, 20, 51로 적용하면 됩니다. 선의 색 조절은 옆에 모습 탭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해 줍니다. 세팅은 모두 끝났습니다. 차트가 일정 기간 가격이 상승해 10일, 20일, 50일 이평선이 정배열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정배열은 아시다시피 상승 추세장 신호이죠. 상승 중인 차트가
단기적으로 10일 또는 20일 단기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눌림목 조정 구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단 이때 50 이평선은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눌림목 조정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 횡보 구간 상단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캔들의 돌파가 완료되는 시점, 즉 바로 여기가 바로 매수 또는 롱 포지션 진입 자리입니다. 만약 돌파가 발생한 캔들 다음에 1차 손절선인 캔들 저점이 깨지면 절반을 손절하고 2차 손절선인 횡보 구간 하단마저 이탈하면 나머지도 모두 손절합니다. 리스크 관리의 핵심, 손절 설정에 대한 그의 노하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매수 또는 롱 포지션 진입 이후 추가 상승이 있는 경우 첫 음봉이 발생한 바로 이 지점에서 진입 포지션의 3분의 1을 부분 익절합니다. 이후 계속 상승하던 추세에서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하는 1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할 경우 또다시 3분의 1을 그리고 다음 구간에서 21선을 하향 이탈할 경우 나머지 3분의 1까지 익절하여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일봉뿐만 아니라 시간봉과 분봉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도 또는 숏 포지션 진입 시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일정 기간 하락해 10, 20, 5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된 구간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명확한 하락 추세장이 시작되면 이처럼 매도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하락 추세 중 일시적으로 10일 또는 20일 선을 상승 돌파하는 반등 구간을 확인합니다. 이때 52평선은 상승 돌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등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횡보하는 구간에는 일단 대기합니다. 횡보 구간 하단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캔들 차트의 돌파가 완료되는 시점에 매도 또는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마찬가지로 1차 손절선인 돌파 캔들 상단 고점이 깨지면 절반을 손절하고 2차 손절선인 횡보 구간 상단마저 돌파하면 나머지 절반을 손절합니다. 익절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후 추가 하락이 지속되다가 첫 번째 양봉 캔들이 발생하는 이 시점에 포지션의 3분의 1을 부분 익절합니다. 나머지 익절은 저항선 역할을 했던 12평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 3분의 1, 그 다음 21선까지 돌파할 경우 나머지 3분의 1을 익절합니다. 이 매매 전략은 작은 움직임에 모두 반응해야 하는 데이 트레이딩에 비해 손익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손절 원칙을 철저히 지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야만 작은 손실, 큰 수익이라는 이상적인 투자 전략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실과 수익의 비율, 즉 손익비는 위험 보상 비율을 뜻하는데요. 손익비는 평균 손실분의 평균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수익이 2%이고 평균 손실이 1%일 경우 손익비는 2입니다. 즉 수익의 크기가 손실보다 2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평균 이익이 10%이고 평균 손실이 1%인 경우는 손익비가 10입니다. 즉 수익의 크기가 손실보다 10배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손익비가 높다는 것은 손실 시 손실 범위는 작고 이익의 크기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티안은 이러한 돌파 매매 전략을 통해 자신의 포지션 진입이 높은 손익비를 기대할 수 있는 확률 높은 시점을 찾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단순한 매매 전략으로도 큰 돈을 번 크리스티안은 트레이딩은 기본적으로 손익비와 승률의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죠. 10번의 트레이딩에서 손익비는 10, 승률이 30%라고 해보겠습니다. 손익비 10은 평균 손실 1%, 평균 이익은 10%를 뜻하고 승률 30%는 10번의 매매 중 7번은 손실, 3번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10번을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7번의 손실 매매에서 7%의 손실을 그리고 3번의 이익 매매에서 30% 수익을 거둬 전체적으로는 23%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만약 손익비는 동일하게 두고 승률을 10%라고 가정하면 손실 9번, 이익 1번이라는 뜻이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9%의 손실과 10%의 이익이 발생해 총 1%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승률이 낮은 경우에도 손익비가 높을 경우 전체 트레이딩의 평균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트레이딩의 핵심은 바로 손실은 작게 유지하고 이익을 크게 유지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승률은 동일하게 30%지만 손익비가 낮은 매매 전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익비가 5이고 승률은 30%로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손실거래에서는 1%의 손실을, 이익거래에서는 5%로 수익을 설정하면 전체적으로는 8%의 낮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승률이 10%일 경우 9번의 손실 거래에서 9%의 손실을, 한 번의 이익 거래에서 5%의 수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크리스티안의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상된 손익비입니다. 승률보다 수익률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는 승률이 낮아서 손실 횟수가 많아도 수익률이 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번 중 8번이 틀린다 해도 여전히 수익 구간이니까요. 오늘 소개드린 크리스티안의 매매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의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금의 적정 비율을 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할 것. 둘째, 돌파 매매 전략의 원칙을 따를 것. 셋째, 승률보다 수익률을 극대화하여 장기적인 머니게임에서 꾸준히 수익 구간을 만들 것. 언뜻 교과서적인 전략이라 볼 수 있지만 막상 손실을 기록하는 트레이더들이 자주 놓치는 인사이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티안의 매매 전략과 같이 적정 비율을 정해서 자동으로 포지션에 진입하여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봇을 무료 이용해 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